지금 보시는 이 나뭇잎이 쪽빛이라고 하죠. 쪽색을 만드는 그 쪽풀입니다. 한자로 남색이라고 하죠. 아마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그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삼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국의 그 차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바로 이 아름다운 푸른 인디고 쪽빛을 얻기 위해서, 그 두 가지라고 할 정도로 이 쪽색은 굉장한 사랑을 받아온 색이죠. 우리 청바지의 푸른색, 바로 이 쪽빛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색깔과 가장 가까운 색, 일본, 한국, 동양권의 그 많은 그 국가들이 이 쪽빛을 굉장히 사랑해 왔습니다. 이 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또 조금씩 종류가 다릅니다. 쪽 풀에는 인디고틴이라는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푸른 색소 외에 붉은 색소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푸른색이 이제 주조가 되고 붉은 빛도 많이 들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천연 염색가죠. 염색하시는 분이 새벽에 밭에서 밭에서 쪽을 지금 채집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큰 독에다가 쪽을 담그고 쪽풀을 담그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둡니다. 며칠 이렇게 채워두면 햇빛을 받으면서 나뭇잎 속에 있던 인디고틴이 다 물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이렇게 돌을 공거 놓죠. 돌을 공거서 이 쪽 나뭇잎에서 푸른색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 날 지나서 이 독을 들여다보면 푸른 빛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다가 조개가루를 집어넣습니다. 조개가루를 집어넣으면 이 독 속에 있던, 물 속에 있던 이 인디고틴이 이 조개가루에 다 달라붙게 됩니다. 그 조개가루에 색소가 달라붙은 상태에서 고무래질을 합니다. 이 나무 막대기로 세차게 흔들면 꽃거품이 올라옵니다. 아주 가는 그 색소가 거품처럼 독 위로 올라옵니다. 그것만 모아서 색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만 아주 고운 입자만 모아서 만든 그런 색소를 청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꽃거품. 요 청화를 가지고 여기다 악효를 섞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꽃거품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그 조개가루에 인디고틴이 묻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 항아리 안에 있는 이 물을 죽처럼 되어 있는 이 쪽물을 퍼서 천을 받쳐서 물만 걸러내면 조개에 묻은 그 쪽이 여기 고이게 되죠. 이것을 남전이라고 합니다. 마치
푸른색 진흙 같은 그런 모습이 되죠. 이것을 이제 그대로 말리면 이런 남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악교를 섞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염색을 할 때는 조개가루에 붙어 있는 색소를 떼야 그것이 천에 달라붙어서 섬유에 달라붙어서 염색이 되니까 그 색소를 떼는 방법이 바로 잿물을 쓰는 겁니다. 잿물이라는 거는 요즘은 세탁기도 있고 또 아주 좋은 그런 합성 세제가 많으니까 잿물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런 게 없던 시절에 비누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잿물입니다. 잿물은 또 뭐 옛날에 아궁이 썼죠. 난방도 그렇고 치사도 그렇고 이 아궁이에 나뭇잎을 태우고 남은 그 짚을 태우고 남은 재죠. 이 재를 그 여과를 시킵니다. 재를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있는 독에다가 담고 담은 상태죠.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재를 통해서 물이 밑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고인 물이 잿물인데 그 잿물이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물입니다. 거기에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 보면은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약간 알칼리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잿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까 그 남전 쪽 덩어리를 넣으면 조개가루에서 색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때 천을 넣어서 이렇게 염색을 하면 아름다운 쪽 염색의 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못이라든가 비단이라든가 삼배라든가 아주 아름다운 쪽빛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뭐 옷에도 쓰고 종이에도 염색하고 이 쪽물 들인 옷을 입으면 피부병이 낫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사람한테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자, 종이도 쪽물을 들인 것이죠. 쪽물 들인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바로 고려사경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고려사경. 이 사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귀한 말씀이니까 영원히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만든 한지 닭종이에다가 쪽물을 들이고 그 위에 금분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쓴 것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검은색에 가깝죠. 쪽물은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한두 번 염색하면 이렇게 맑은 하늘빛을 띱니다. 거기서 두세 번 더 염색하면 더 진한 색이 됩니다. 여기서 더 많이 여러 번 염색을 하면, 그러니까 염색을 했다가 말리고 또 그것을 다시 또 염색하고 또 말리고 이렇게 여러 번 염색을 하면 나중에 거의 까만색에 가까운 쪽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도 그렇게 해서 짙은 쪽을 얻었고 사경 역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에 쪽 염색을 들여놓으면 벌레가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부 기능이 뛰어납니다. 종이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종이가 썩는다는 이야기는 습기나 온도, 열이 종이에 가해지면 종이는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 쪽이 종이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또 금이라는 것은
영원히 색이 또 변치 않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진리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바탕이 되는 것이죠. 고려사경이 바로 감지에 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감지라는 것이 거의 까만색이 되도록 쪽물을 들여놓은 종이를 감지라고 합니다. 자, 고려 불화에도 비단에 그린 그림이죠. 먼저 쪽물을 들이고 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산수화, 종이에 그린 산수화를 보면 대개 이렇게 먼 산, 어슴푸레하게 멀리 보이는 산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게 바로 쪽입니다. 지금 김홍도 그림에서도 보면 이 부분이 푸르죠. 쪽을 칠한 것입니다. 산수화에 많이 썼습니다. 자, 신윤복의 미인도, 이 그림 간송에 있죠. 이 그림을 본 저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미술관을 많이 다니면서 좋은 명화를 많이 봤었는데, 모나리자도 분명히 봤죠. 그러나 이 미인도만한 감동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정말 살아서 금방이라도 눈짓을 할 것 같은 그런 눈매를 지녔습니다. 이 여성 역시 비단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치마를 쪽으로 칠했습니다. 비단에 이 쪽을 칠하기 위해서 비단 뒷면에 흰색, 아마도 호분 가루일 거로 추정됩니다. 흰색 가루를 바르고 앞에서 쪽을 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색을 방금 보신 것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화가는 얻어내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편리하게 또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튜브 물감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것은 거의 19세기 말 정도에 유럽에서 이 용기, 주석 용기를 만들면서 이런 인스턴트 튜브 물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들 광물질이나 식물성, 동물성의 자연물을 가지고 그것을 화가가 직접 가공을 해가지고 안료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화가가 화실, 스튜디오를 떠나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튜브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그 수십 마력이 되는 힘으로 물감을 빠개어서 아주 입자가 작은 그런 안료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 안료를 전색제랑 잘 섞어서 마치 그 젤 같은 상태로 만드는 기술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용기에다가 그 젤 상태의 물감을 넣어놓고 필요시에 언제라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상파가 무작정 외부로 나가려고 마음먹어서 외부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런 재료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파는 그 전까지는 다 실내에서 어두운 그림을 그렸다면 화가들이 인상파는 밖으로 탈출을 해서 화실을 박차고 나가서 태양빛 아래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재료라는 거, 이것이 결국 그림이라는 것을
변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청색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